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이 워낙에 지금 난리 중이라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적절할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까지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는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강력한 팹리스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을 빼면 변변한 파운드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파운드리를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줄 디자인하우스라든지 패키징 업체 또한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예요. 어쨌든 좀 반도체 산업 관련 생태계가 많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어서 효과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는 산업인데, 이제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여러 가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를 저는 TSMC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생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내막을 살펴보자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내재화시키고 싶어하는 삼성의 고집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현 시대는 내재화의 시대가 아니라 분산과 협업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시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파트너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성을 유지하는가일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나름의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재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멋지게 해결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런 저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SK는 AI 반도체 팹리스인 사피온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서버용 NPU를 주로 개발하는 사피온은 양질의 NPU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사피온은 퓨리오사 AI 그리고 리벨리온과 함께 KNPU 3대장으로 불리는 회사이기도 하죠. NPU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I 연산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많은 연산량을 더욱 적은 전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AI 반도체의 필요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는 주로 GPU 기반의 가속기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율주행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에도 GPU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분야의 최강자는 엔비디아죠. 하지만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엔비디아 GPU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는 겁니다. 전력 먹는 하마예요. 물론 엄청난 병렬 연산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물은 엄청난 전력과 발열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전력은 발전소를 통해 공급이 되죠. 발전소는 현재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구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저전력, 고성능의 차세대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안이 바로 NPU예요. NPU는 AI 연산에 최적화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해석에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이론상 NPU는 GPU 대비 저렴한 가격에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전력을 쓰고도 GPU 대비했을 때 최대 10배의 AI 연산 성능을 낼 수 있는 반도체예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런 차세대 AI 반도체의 대표격인 사피온이 TSMC에서 삼성 파운드리로 제조사를 교체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피온이 자사의 X340 모델 자체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에요. 기사를 살펴보면 텔레칩스라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를 지원하는 AP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불모지였던 한국 IVI AP 시장에 진출해서 2007년 4월 국내 완성차 업계의 IVI 제품에 오디오 프로세서를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여기서 IVI라고 하는 것은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개념이에요.
IVI 범주에 속한 반도체는 차량에 멀티미디어 칩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TV 수신 칩이 있고 커넥티비티 모듈 등이 바로 이 IVI 계열의 반도체들입니다. 하지만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자율주행 시장과 반도체 칩의 통합 SoC화는 텔레치프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관련 칩만 생산하는 것으로는 반도체 간의 통합이 활발한 현 시대의 사업 메커니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텔레치프는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율주행 AI SoC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텔레치프의 이번 자율주행 AI SoC 개발에서 주목되는 포인트가 바로 사피온과의 협업이에요. 본래 텔레치프에는 AI 반도체 관련 자회사인 마인드인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인드인테크의 IP를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이 회사를 통해 AI 가속기 코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텔레치프는 자회사의 코어 IP가 아니라 사피온 IP를 선택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X340의 IP를 차용해 오는 거예요. 아마도 유지보수나 안정성 측면에서 개발 중인 IP보다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여러 가지 AI 반도체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사피온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겠죠. 자, 텔레치프는 사피온과 손을 잡고 AI SoC를 개발하기로 했으며 삼성전자 DSP 중 하나인 가온칩스를 디자인 하우스로 선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중간에 위치한 특성을 가지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팹리스에서 설계한 반도체를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치프가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중 하나인 가온칩스를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텔레치프의 AI SoC가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협력이 실제 가시화가 되고 실제 좋은 성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 공급 사슬에서 언급된 사피온, 텔레칩스, 가온칩스, 삼성 파운드리가 하나의 차량용 AI 반도체 공급 사슬로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약한 이유 중 하나는 공급 생태계가 굳건하지 못한 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에 삼성 파운드리라는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1위 TSMC와는 큰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인텔이 자사 물량을 인텔 파운드리 회계로 편입시키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상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2023년 말 2024년 초에는 삼성은 파운드리 세계 3위로 강등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인텔 물량이 워낙에 많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걸출한 팹리스도 없고 삼성전자 시스템 LSI는 그나마 가장 큰 팹리스 중에 하나인데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다고 외부 팹리스들에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매력적인 답안지도 아니에요. 그냥 TSMC 대용일 뿐이죠,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 LSI에서 넘어오는 부족한 그 내부 물량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2위를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에 가까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번 텔레칩스 AI SoC를 삼성 파운드리가 최종 수주하게 된다면 국내에 꽤나 견고한 시스템 반도체 공급망이 구축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AI 반도체 IP를 공급한 이 사피온은 국내 NPU 3대장으로 불리는 회사예요. SK의 자회사이기도 하죠. 텔레칩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1인자이죠. 또한 이번에 야심차게 자율주행 SoC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온칩스는 텔레칩스와 삼성 파운드리 사이에서 설계 최적화를 도와주는 디자인 하우스예요.
삼성 파운드리는 전체적인 반도체 제작과 패키징, 검사 등 제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관합니다. 자, 이런 그림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IP를 제공해주는 칩리스, IP를 제공받아 설계하는 팹리스, 그 설계를 파운드리 공정과 맞춰주는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제조를 총괄하고 담당하는 파운드리까지. 이 그림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강건하게 만드는 초석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까지 혼자서 고군분투해오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물론 협력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들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피온, 텔레칩스, 그리고 가온칩스와 삼성 파운드리 조합을 통해서 국내 차량용 AI 반도체 제작 생태계를 시험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피온뿐만 아니라 퓨리오사 AI나 리벨리온 등 NPU 3대장이 삼성 파운드리와의 시너지를 노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한국은 AI 반도체의 강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함께 커나가는 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TSMC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만 내에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걸출한 팹리스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죠. 주로 미국 팹리스들이긴 하지만 대만 국내에도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무시할 수 없는 팹리스가 존재하고 있죠. 또한 TSMC의 공정 스펙에 맞추어서 설계를 조정하는 준수한 디자인하우스들이 즐비합니다. 또한 이 만들어진 반도체를 조합하고 패키징하는 능력은 TSMC가 세계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정평이 나 있어요. 대만의 단단한 반도체 생태계는 TSMC가 파운드리 괴물이 되는 것을 견인하는 가장 큰 힘을 제공했다고 보아도 틀린 일은 아닐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바쁘게 TSMC를 따라가는 후발주자 입장에서 이번 텔레칩스 AI SoC와 같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협업의 모델을 잘 만들어 나간다면 국내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삼성 파운드리는 TSMC 그리고 인텔과의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찾아뵀던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